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자, 이 기자회견 이후에 지금 의견이 너무나 분분합니다. 한쪽에서는 속 시원한 돌직구 질문이었다. 한쪽에서는 무례하다. 질문 자체가 수준이 떨어지는 질문이었다. 또 한쪽에서는 국민을 대변하는 속마음을 전달한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뭔가 이해를 못하고 앞부분에 했던 질의응답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한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이건 다양하게 의견을 중심을 잡아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님이 먼저 어느 쪽이십니까? 저 질문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이제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네. 기자가 어떤 인터뷰를 상대로 해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네. 그런 문제를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지금 저 장면은 뭐냐면 기자와 대통령 간의 만남은 아닙니다. 즉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그렇죠. 그 중간에 기자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무례하다? 저는 이거는 말이 안 통한다고 봅니다. 지금이 무슨 왕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질문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질거리 가는 시민들이 대통령한테 이거 어떻습니까? 라고 문제 다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무례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대통령한테 무슨 질문이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는 대통령이 답변할 문제죠. 오히려 네. 대통령께서 저 문제에 대해, 저 질문에 대해서 좀 저는 자세하게 성실하게 질문을 않는 부분이 오히려 문제라고 봅니다. 아하. 자, 그렇기 때문에 기자는요, 상대방 인터뷰어가 불편한 질문을 해야 돼요. 네. 답변하기 쉬운 질문을 하는 게 기자가 아닙니다. 네. 그만큼 어려운 질문, 그 사람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 네. 그걸 끌어내는 것이 기자의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알겠습니다. 저는 쉬운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기자로서 가끔 이 어떤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더 공격적인 질문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자, 이현종 의원 현직 기자시고요. 양지열 변호사도 사실 전직 기자시니까 입장이 좀 다른 의견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죠. 저 질문에서 이현종 의원이 하시는 의견과 좀 다르십니까?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통령은 모두 연설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앞선 질문에 대해 대답에서도 현재의 정책 기조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감이라기보다 고용지표가 굉장히 악화된 부분에서 아픔을 느끼고 있고 그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저러한 부분을 변화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근데 앞부분에요. 먼저 앞부분에서 다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기조를 왜 안 바꾸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질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 기조와 현재 포용 경제를 해줬고 소득주 성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만 저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갑론을박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명확하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질문이 됐기 때문에 저 질문을 놓고 저렇게 말이 많은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기자여서 그런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꾸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최대한 자제를 하겠습니다. 이 본인 기자 자신도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지목받은 것이 뜻밖이라 당황했다. 아마 순서상 좀 뒤쪽 번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아니 지명을 받으면 네. 보통은 이제 소속과 이름을 얘기를 하고 네.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렇죠. 소속을 안 네, 밝혔죠. 김 기자의 경우는 이제 바로 이렇게 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왜 소개도 안 했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 고민정 부대변인이 그 소속과 이름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나중에 해명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한 국민들을 대변해 여쭙고 싶은 마음으로 던진 질문이었다. 사실 국민들이 요즘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대변을 하고 싶었던 거였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가 어렵다. 네. 그래서 이 경제 정책을 바꿀 의향이 없느냐. 네.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경제 정책을 바꾸지 않고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이제 이렇게 묻다 보니까 이게 질문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의 의견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논란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양지열 변호사는 또 기자 출신이시고 여기 세 분 다 전원 다 지금 스튜디오에 기자들만 있으니까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성희 의원님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저런 질문하는 스타일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런 저는 이제 늘 후배들이나 또 저 자신에게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태도는 부드럽게, 아하. 질문은 날카롭게. 아하. 그런 식의 또 이제 기사도 좀 날카롭게 쓰고
그렇지만 사람들과 대하는 태도는 좀 부드럽게 네. 하라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좀 자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그 거칠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 태도는 사실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질문이 약간 상대방이 듣기에 약간 모호하게 들리는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기자회견,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저런 식의 얘기 나온 것 자체가 기사화되는 것이 저는 좀 네. 그렇게 그 뉴스가 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얼마든지 사실 있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체가 논란이 되고 뉴스가 되는 게 불쾌하다고 하시니까 얘기 짧게 하고 빨리 넘어가야 될 것 아니요. 같습니다. 이게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그 우수성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북한 내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왜 또? 아니, 이게 나옵니까? 지금 여기 아니, 북한 얘기가. 저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주재하고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네.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는 태도를 가지고 논란을 할 수 있는 사회가 그렇죠. 굉장히 건강한 사회다. 네. 이걸 통해서 이제 기자들은 다음에 질문할 때 더 날카롭게 질문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은 그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실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약이 되는 어떤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한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졌던 돌직구 질문은 정치권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라는 분들이 본래 좀 그렇잖아요. 무슨 자신감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신세대답게. 진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저렇게 성큼 금년에도 또 한 번 다가오는구나. 좋게 느꼈어요. 그 기자가 잘했다. 뭐 물어뜯어야 기자입니다. 꽃병처럼 앉혀있는 게 기자가 아니거든요. 아니 대통령도 화 안 내는데 왜 다른 분들이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와대 기자들은 그 청와대 출입하면서 너무 권력과 친해지려고 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편한 질문만 하는 사람이 오히려 간신일 수 있고요. 자, 아까 우리 패널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다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벗어난 좋은 현상이다. 민주주의의 아주 장점이 아니겠냐. 자, 그리고 또 타운홀 방식이어서 정상적 기자회견은 아니다. 이런 의견도 또 나왔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타운홀 방식이어서 정상적이지 않다. 저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뭐 자주 하신다면 저런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하고 정식 기자회견은 이번이 딱 3번째입니다. 네. 과연 1년에 한 번 대통령이 정식 기자회견 한다는 게 저는 과연 소통을 강조한 대통령으로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번뿐인 저 질문에서 200명의 출입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네. 그러면 질문할 수 있는 기자는 단 몇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게 과연 기자회견장일까 아니면 저는 토크쇼 같은 느낌들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운홀 미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정말 예를 들어서 대통령 기자 이름을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지명을 하고 그렇게 준비된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200명이 앉아있는 기자에서 아무나 지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정상적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가 알겠습니다. 없다라는 주장이 저 미국 얘기를 저기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지금 그랬었는데 이현중 의원께서도 미국 백악관 기자회견 얘기를 하니까 뭐 시간이 늦어도 이건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That this caravan was an invasion. As you know, I Mr. President, consider it to be an as you know, invasion. Mr. President, the caravan was not an invasion. It's a group of migrants moving up from Central America towards the border with the U.S. Thank you for telling me and that. I appreciate it. why did you characterize it as such? Because I consider it an invasion. You and I have a difference of opinion. They're hundreds of miles away, though. They're hundreds and hundreds of You know miles what? away. That's I not think an you invasion. should, honestly, I think you should let me run the country. You run CNN. All right. And if you did it well, your ratings Let would me be ask, much if better. I may Okay, ask that's one other enough. question, Mr. President. If I may. 거의 싸우죠. 원래 또 트럼프 대통령과 CNN은 사이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싸웠던 기자랑 또 저렇게 반복해서 싸우는 모습인데 뭐 미국에서는 저렇게 한다라는 비교적인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계속 준비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세희 의원님이 이건 더 이상 뉴스가 될 정도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자,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기자의 태도 논란에 이어서 경제 정책을 둘러싼 이야기도 계속됐었죠. 문재인 대통령 경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영업 같은 건 붕괴예요. 청년 일자리. 지금 알바가 제일 힘들어요. 국민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은 좋다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해나가야지. 급진적으로 하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어저께 하루는 참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허탈하고 그리고
허무한 느낌까지 드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 면에서 실패한 것은 인정을 하나 그 기조를 유지하되 부분 보완을 하는 것으로 경제 운영에 대처하겠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참으로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후정 차장, 네. 어제 대통령의 경제 관련된 얘기 중에 핵심은 이거였어요. 기존의 경제 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 말에 네.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기 전에 먼저 발표하신 기자회견에 보면 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경제 정책을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이었고 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대한 논란, 그다음에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어떤 자영업의 붕괴. 이제 이런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기조를 유지해서 경제 성과가 나도록 좀 더 가겠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신 거고, 근데 비판하거나 이렇게 질문하는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논란이 많으니 완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도 마이웨이냐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앞서 얘기한 이제 김 기자의 질문도 국민들은 걱정이 많은데 네. 왜 정책을 안 바꾸십니까?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대통령은 바꿀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계속 비판만 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뭐 상반기든 아니면 올 연말까지든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렇게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을 좀 지켜볼 거냐. 네. 이거에 대한 약간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계와 이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좀 내보겠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당정 지도부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서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딜 가면 제가 격려해 드리러 간다고 보겠지만 사실은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격려를 받고 싶고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런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사실 이낙연 총리가 취임 이후에 4대 그룹의 총수를 단독으로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 대기업의 집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해체하자는 그런 네. 쪽이었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과는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고요. 또 과거에 대기업 총수와 어떤 통수권자라든지 아니면 총리와의 만남은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적폐를 연상케 한다는 그런 이유로 그렇죠. 일부러 꺼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 총리가 오늘 직접 삼성전자를 찾아가서 만난 것 같은 이례적인 어떤 친기업 행보로 볼 수 있는데 네. 다만 그 내용적으로는 도대체 이슈나 특별한 이것도 없는데 네. 지금 왜 간 거지? 네. 그리고 이것이 사전에 조율된 건가? 이것도 보여주기식의 어떤 행보인가? 이런 그 의문의 논란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만나는 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 좀 만나야죠. 예를 들어서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장관들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노영민 비서실장한테도 만나라고 이야기를 했죠. 경제인들 가서 만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진작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좀 늦었군요. 근데 문제는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제도와 정책입니다. 네. 자,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이죠. 근데 저렇게 격려 방문한다고 해서 과연 투자가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나 또 기업들한테 자주 만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소통이 어려움도 좋은 거죠. 듣고 소통하면 예. 좋은데 문제는 저 효과가 이제 나야죠. 예를 들어 그렇죠. 그렇다면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이 뭔지는 다 알 겁니다. 경제부총리도 알고 지금 기업들이 뭘 요구하는지, 즉 탄력근로제를 좀 실시해달라, 최저임금 좀 급격한 인상을 좀 막아달라,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것들을 좀 풀어달라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움직임을 하지 않고 저렇게 방문만 하면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압박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채용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압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네. 기업이 원하는 거를 좀 해주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뭔가 압박을 해야지만이 통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찾아가기만 하는 행위만 자체로 알겠습니다. 이거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총리나 정부 고위층이 기업 총수를 찾아가면 그걸 압박으로 느낀다는 것 자체도 과거 정권의 예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꼭 그걸 무조건 나쁘게 볼 만한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소통을 자주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논란이 큰 게 뭡니까? 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때문에 자영업이 붕괴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다양한 자영업이 붕괴되고 있는 현장에 가서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걸 정부 정책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논의를 했다라면 네.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노영민 비서실장, 대통령께서 비서실장도 나가서 경제인들 만나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자, 얘기 나온 김에 노영민 비서실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국회를 방문한 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서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넉 달, 5달이 되는데 이게 점점 그 원내대표들을 언제 한번 불러서 삼선을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국정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들 한번 좀 모시겠다, 한번 좀 말씀이라도 듣겠다, 답이라도 한 푼 먹자, 이런 말씀도 없고 생각도 아예 없는 거예요. 대표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은 몸이 10개여야 되는군요. 지금 대통령이 경제인들 만나라 그래갖고 열심히 만나야 되는 시점에 또 첫 행보죠. 국회 지금 찾아서 만났더니 왜 밥 한 번 먹지 않느냐, 좀 만나자, 이런 소통을 또 얘기하는군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최근 기사가 보면 어떤 기자가 대통령의 지난 1년 일정을 다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봐서 네. 우리가 이제 1년에 먹을 수 있는 밥이 아침, 저녁, 점심 포함해서 한 1000끼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들과 밥을 먹었느냐 이걸 보니까 대통령의 청와대에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외부 인사와 먹은 그 밥을 먹은 횟수가 공식적으로 28번이었습니다. 아하. 자, 1000끼 중에 28번, 물론 뭐 이외에 알리지 않은 게 있겠죠. 그렇죠. 28번이거든요. 그러면 뭐 아침을 제외하고 한 700끼 정도 이제 점심, 저녁을 먹는다고 한다면 최근 대통령께서 이제 손학규 대표도 지금 그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사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달려가겠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야당 대표와 좀 이런 분들을 좀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절차가 필요한가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들을 좀 대통령께서 좀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